우리의 멋진 태양계에서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개의 행성과 그 위성, 2개의 소행성대, 그리고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긴 꼬리를 가진 해성, 저편의 오르트 구름.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은 아직까지도 플래닛 9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는 명왕성도 니비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학계가 찾고 있는 이 가설상의 천체란 어떤 것일까요? 게다가 최신의 천체 망원경으로도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을 정말 볼 수 없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행성의 탐색. 고대 이집트의 학교에서는 천문학 수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육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성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바깥 모습은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현미경 덕분으로 이때 행성의 명단에 천왕성도 추가되었습니다. 19세기의 천문학자는 천왕성의 궤도 차이를 알아채었고 천왕성의 바깥쪽에 숨어있는 다른 천체의 중력이 천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왕성의 존재가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존재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해왕성을 관찰해 왔었지만 단순히 멀리 있는 또 다른 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원이 이 발견에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계의 일부는 해왕성 외에 또 하나의 별이 천왕성의 궤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과학자 로웰은 행성 X의 탐색을 발표하게 됩니다. 1930년 실험 조수 겸 작가였던 클라이드 톰보는 로웰의 천문대에서 9번째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왕성이라는 이름은 11살의 소녀 베네치아 버니가 생각해냈는데요. 2006년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당시 90세를 맞이한 베네치아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내 나이에 이미 어떻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행성인 채로 있길 바랬습니다. 왜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됐을까요? 바로 명왕성 외에 똑같은 특징을 갖춘 천체가 적어도 4개는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론상으로는 에지워스 카이퍼대에 그런 작은 천체가 수백 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주 드라마가 전개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연속 드라마보다 천체 물리학 쪽이 어쩌면 더 흥미진진할지도 모르겠네요. 요컨대 명왕성은 행성의 시험에서는 탈락했지만 명왕성 바깥쪽에 있는 천체의 탐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닛 9을 지지하는 논거. 그런 방법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행성은 9개여야만 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열광적인 야구 팬이라서 팀에 9명의 선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9번째 행성을 탐색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해왕성 바깥 천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추측대로 해왕성 바깥 천체의 대부분의 궤도는 거대 가스 행성인 해왕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드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세드나의 근일점, 즉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점은 태양에서 76 천문 단위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점인 원일점은 1000 천문 단위를 넘어선 장소에 있습니다. 세드나는 태양계의 거대 행성의 중력 영향 범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런 복잡한 궤도를 이루고 있는 걸까요? 세드나만 그러한 움직임을 한다면 몰라도 또 하나 같은 궤도에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과학자인 토르이오와 셰퍼드는 2014년에 2012 VP113이라는 이름의 천체가 매우 먼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고 게다가 해왕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사태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궤도가 아니고 비슷한 궤도에 13개의 카이퍼대 천체가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태양계에서 먼 곳에 있는 거대한 천체가 그러한 궤도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자 브라운과 바티기는 이 문제를 파헤쳤으며 곧 13개의 카이퍼대 천체 중 6개는 같은 궤도 경사각을 갖고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브라운과 바티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중 플래닛 9의 가설을 확인하였고 이 모델이 맞다는 증명을 얻었습니다. 플래닛 9의 특징. 그럼 플래닛 9은 어떤 행성일까요? 그 전에 이 이름 말인데요. 좀 더 멋지고 근사한 이름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행성의 실제가 확인된 후에야 정상적으로 로마와 그리스의 신에서 유래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브라운과 바티기는 비공식 별명인 패티라는 이름을 고안해냈습니다. 처음 플래닛 9의 질량은 지구의 10배라고 생각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상당히 통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계산한 결과 과대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마 패티의 무게는 지구의 5배 정도일 것입니다. 플래닛 9이 어떤 행성인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질량이 명확해진 뒤에는 아마 가스 자이언트가 아니라 암석을 성분으로 한 슈퍼 어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닛 9의 궤도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태양의 200천문 단위보다 가깝지 않으며 가장 먼 점에서는 태양에서 1200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플래닛 9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만 년 혹은 2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플래닛 9의 1년은 아주 지루하게 길 것입니다. 그런 기묘한 행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플래닛 9 역시 모든 태양계와 동시에 태어났지만 나타난 것은 태양계의 먼 곳, 목성이나 토성 근처였다고 합니다. 이 행성 중 하나가 마치 학교에 싸움꾼 학생을 내쫓듯이 태양계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뱉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행성 X는 다른 행성계에서 태양에 이끌려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발견의 어려움. 왜 지금까지 행성 X는 사진이 공개되지도 망원경으로 관찰되지도 않았을까요? 사실은 하늘의 어느 곳을 찾으면 되는지 단순히 모를 뿐입니다. 행성 X가 그늘점에 다가왔다면 진작 알아차렸을 텐데요. 하지만 우린 아마 운이 안 좋았나 봅니다. 다음 1000년 동안 플래닛 9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플래닛 9은 태양으로부터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곳에서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려면 고성능의 망원경이 필요하겠죠? 망원경의 시야각은 좁은데 플래닛 9이 숨어 있을 수 있는 하늘은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축구장 한복판에서 현미경을 쓰고 특정한 세균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멋진 자동차의 스바루가 아닌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 스바루를 사용해 탐색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단조로운 일이니 과학자들이 잠시라도 느긋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네요. 어쩌면 플래닛 9은 이미 망원경의 사진으로 기록됐지만 다시 확인되지 않은 채 기록 보관소에서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래닛 9은 현재 가상의 천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플래닛 9을 찾아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뒷마당 세계 9번째 행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개시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는 희망자 전원이 진짜 천문학자처럼 망원경으로 촬영된 사진에서 이동물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무언가 발견하신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9번째 행성이 발견된다면 패티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다시 불릴 일은 없겠네요. 여러분도 플래닛 9의 새 이름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